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피플입니다. 특별한 손님. 이제 더 이상 배우로 부르지가 않죠. 김효진 씨를 모시고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의 시사 돼지. 네, 김효진 씨 다 아시죠? 네. 배우로는 다 몰랐어요. 배우 시절에. 제가 7년 전에 라디오를 같이 했습니다. 8년 전에. CBS,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CBS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였어요. 정홍배이라고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죠. 거기에 토요일 날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코너를 만들다 만들 게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 걸 만들었어요. 아마 그 코너 제목도 아마 이산이 아닌가 봐. 아무나 얘기하다가 이게 아닌가 봐. 딴 거 얘기하고. 아니 그 이산이 아닌가 봐 해놓고 몇 년 뒤엔 이산에 출연하신 거 아닙니까? 이산이 아니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보통 주의해라. 긴장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정말 아무나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삼천포 가는 길로 저희가 했는데 삼천포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싫어요. 네, 이름도 바꾸셨잖아요. 이름도 바꿨죠. 네. 이산이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동안 한 6개월 했나요? 네, 꽤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재미가 없어서 잘렸어요. 네. 저도 같이 잘리고.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 둘과 김호준 총수와의 어떤 그 구분선을 확인하게 됩니다. MBC 출연 금지자, 출연 거부자, 출연자.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MBC 사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그분의 하회 같은 은혜를 입고서 제가 MBC에 출연을 하고 있고 정말 감사드리며 만수무강을 빕니다. 근데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출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하고 있고요. 아직 안 잘렸어요. 손석희만 안 되는 거구나. 네. 손석희만. 아니 거기 무슨 코너에 나오시죠? 시사 사안만 하지 말라는 거지. 동화 읽어주는 여자라고요. 네, 아주 짤막한 우화 같은 거를 읽고 배철수 씨와 같이 얘기 나누는 프로인데. 언제부터 한 거예요? 한지 한 2달 된 것 같아요. 네. 뭐 시사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하고. 안 했는데 최근에 조금씩 강도가. 그래요. 내가 그래서 연애와 세지고 국제정치라고 하는 거 있어요. 윤도현하고 함께. 네. 연애 얘기 53분 합니다. 그리고 1분 동안 국제정치 하는데, 요때 엑기스를 쏟아부으면 돼요. 앞에는 페인트 모션. 1분에 엑기스를 확 쏟아부으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아니, 그 담당 PD분이 주시는 동화를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동화를 채택을 하는데 내용이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에 관한. 아니, 동화에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동화라기보다는 뭐 짤막한 우화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명언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그 뭐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 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아들이 버릇없이 뭔가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다 혼을 좀 내라고.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아주 훌륭하게도 지금 얘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라면 혼이 나서 마땅한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얘기라면 헌법상의 권리를 지금 권리를 이상한데? 뭐라고 할 수 없다.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됐다라는 그 짤막한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헌법상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지지난주부터 그래서 제 생각에는 PD님이 저를 자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예, 그런데 뭐 지금 두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원래 규정상으로면은 그 프로야말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고정 출연이거든요. 손석희 시선집중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이었고, 그건 그야말로 어차피 포맷 자체가 진보 보수 나뉘어서 토론을 하는 거였는데 혼자 얘기하는 것도 네, 거기에 만약에 편향성을 갖지 않는다면 토론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쪽의 입장이라든가 내 의견을 얘기를 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프로죠. 근데 아직까지는 회사가 조용하다고 들었어요. 뭐 어떻게 할까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존재의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 경향신문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선배인데
야, 너 MBC 출연한 게 그동안 있었니? 없었는데요. 아니, 근데 출연 거부하면은, 그거는 저쪽에서 웃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나가고 난 다음에 거부를 해야지. 나가게 몇 번 나갔지. 사실 고정 출연입니다. 제 김미화 씨 프로그램에 네. 명절의 마지막 날, 아무도 출연 안 하는 날에는 항상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정 출연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지. 명절 고정이요? 예, 명절 고정. 1년에 한 번 거죠. 네, 그랬었는데, 예, 그거저도, 예. 이 소셜 테이너라는 말도 그렇고, 음. MBC의 그 새로 만드는 규정들, 이런 거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김현 씨가. 예. 나쁜 사람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배우로 돌아가기 힘들다, 이게. 그 영상을 배우를 한번 제대로 떠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위험 인물이 됐는지를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간의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안 추우세요? 네, 사실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추우실 텐데.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홍대 총장님께 그리고 이사장님께 밥 한 끼 먹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이면 사람과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이 어찌 됐건 어머님들 이렇게 오랜 기간 투쟁하는데 단 한 번 얼굴 내비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것도 교육기관인 홍익대학교 총장님, 이사장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말라, 돈으로 대하라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홍대에서 어머님들과 함께 투쟁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학생이 위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머님들 월급 10,000원 올려주려면 저희가 등록금 더 내야 돼요. 어떻게 학생들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합니까? 지금 대학은 학생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볼 줄 모르는 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당신들이 기업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지금에 와서 왜 재단이 어떻고 사학재단법이 복잡하고 뭐 단계적으로 등록금 내려도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뭐셨습니까? 여태까지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그래서 의원 되시고 여태까지 세금으로 월급 받으셨지 않습니까? 용역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때리실 거예요? 저 때리실 거예요? 대답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 때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때리면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이 기억을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이 기억을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들입니다. 이 회사가 회장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든 건 그분들입니다. 왜 그런지 호기심이라도 좀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이 기억을 수치스럽게 갖지 않도록 지금 당장 제발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 말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서울에서 촬영 마치자마자 바로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제발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위험 인물이 많아요. 대단히 위험하고요. 나쁜 사람이 많네요. 이렇게 회장님들을 욕하고 말이죠. 사장님들의 궁지를 몰고, 총장님들. 예. 나쁜 사람이 많고요. 예. 선물부터 소개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장님들이 제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라피자, 의리의 라피자를 함께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를 늘 시청하신다는 김모 씨께서 부친이 안성 죽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명품 표고버섯
콩순이와 버섯돌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전 중구의 여성 헤어 액세서리 전문업체 노랑누리. 여기서 예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센터 행복을 파는 장사꾼에서 핸드메이드 예쁜 장미꽃 모양 비누를 협찬하셨습니다. 우석군 박사가 당분간 내 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면서 극찬한 베스트셀러 시민들이여 시장에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오라. 예, 라즈 파텔 박사의 경제학의 배신을 북도돔 출판사가 협찬합니다. 핸드메이드 디자인 액세서리 슈가 스프레이에서 상품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www.sugarspray.co.kr에서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말 탐나는 액세서리가 많다고 작가가 썼습니다. 예. 주식회사 펜타토닉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공연 드로잉쇼 히어로 공연 관람권을 협찬합니다. 문화의 메카 충무로 명보 아트홀에서 연일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드로잉쇼 히어로는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미술 퍼포먼스입니다. 이 여름 달려가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한양대학교 모 실험실에서 손 아무개 양이 김어준 오빠에게라는 개인적인 선물을 뉴욕타임스에 또 보내오셨어요. 이건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방청객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선물을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준 오빠 거예요. 연양갱인 것 같습니다. 연양갱.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어준 오빠를 위한 비아그라가 아니라 이게 뭐죠? 진통제네. 예, 진통의 열쇠. 자, 편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뜯지도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개봉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료를 보고 나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건 다 끝났어요 이제.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선물로 넘어가는 독특한 구성이군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회창, 김근태, 이건희 셋 중에 누구 성대모사로 이 편지 읽기 원하십니까? 제가 선택 안 들어본 건 다 안 들어봤네요. 김근태 잘 어울려요. 김근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오빠께 약사들과 함께한 지난주 방송 방청객으로 관람 잘했습니다. 지난주 오셨네. 네. 말씀하시지. 편지 칼은 오빠 쓰시고 별다방 충전 카드와 진통제 동봉했습니다. 김평론가님, 정전 의원님과 함께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편지를 뜯는 편지 칼인데 왜 편지 칼을 보내셨어요? MBC에 유일하게 출입하니까 품고 있다가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네. 이번 일반 의약품 이번에 그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와 관련해서는 환자들 또 동네 약사 선생님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 형성을 기대해 봅니다. 오빠와 또 같이 출연하는 분들의 유쾌한 수다와 오빠가 함께 하시는 진행 브라보입니다. 젠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건투를 바랍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자, 끈기가 없으시네요. 예, 왜요? 김근태 의원 똑같이 해주셔야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통합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오빠의 민정이가. 예. 그렇죠. 그래야 또 마지막에 그것까지 해요. 예. 오빠의 민정이가. 김근태. 오빠의 민정이가. 프롬 근태.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마이카에서 또 왔어요. 자마이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또 이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로 할까요? 아까 누구라고요? 이건희. 이차이 그다음 좀 있어요. 이회창. 이차. 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네 정서상 한번 정이 없다고 거시기 하니까 커피 몇 봉지 더 보내드리오니 김용민 씨와 김어준 씨 두 분도 한 봉지씩 가져가서 맛을 보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반드시 글로벌한 프로그램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블럼 코리아 사장님으로부터 허락 없이 커피 발송했다고 모시기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김용민 씨가 편지 내용을 잘 읽어주셨기에 잘했다고 칭찬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편지를 잘 못 읽었으면 무능하고 부패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잘 읽었다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다음 달 8월 27일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자메이카 육상 대표팀 우사인 볼트
선수에게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마이카에서 문모 배상. 예. 예. 자,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재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예.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39,800원에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39,800원에. 저희가 유일한 광고도 한 광고예요, 이게. 샤워기. 예. 샤워기예요? 네, 샤워기. 음이온 스킨케어 샤워기. 녹과 염소를 제거하고요. 아토피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이건 영업기밀이야, 영업기밀. 예.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몰라요. 가능하면 하나 사주세요. 가능하면. 자, 다시 그 영상 얘기로 돌아가죠. 예. 김현진 씨 얘기로 잠깐 싫어요. 들어가지 마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홍익대학교 네.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정말 몇 개월 사이에 초스피드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셜 트레이너가 됐어요. 아니,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뭐 북한 어린이 돕기라든지 이런 그런 건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별 전체적으로 이제 뭐랄까 좀 이건 대단히 개인적인 원래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창 시절에 다소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죠? 네. 네, 그랬었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배우 배우로 데뷔하신 이후에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상태로. 근데 배우의 그 데뷔 과정 제가 한겨레 20일 특강 때 모시고 그래요? 그랬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어떤 예. 그랬잖아요. 예. 연극 시작했었을 때가 그때도 얘기했다.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니 예. 그러니까 대학 졸업,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게 여기서 되면 운동 이런 운동 말고요. 학생 운동 말고. 사실 전 주로 이제 철거 지역에 있었어요. 철거 지역에 주로 있다, 거의 3, 4년을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나 너무 힘들다 이러고 딱 그만뒀었어요. 뭐 이게 옳다 그르다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이런 생각 안 했고, 일단 학점 나쁘죠. 기소도 됐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업에 취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죽을까? 이렇게. 진짜? 약간 좀 이렇게 한 두세 아직 달을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게 자기가 뜰 거 몰랐죠. 사람도 뭐 만날 쉽지 않을 때 연극을 처음 보러 갔었어요. 그게 거의 생애 처음 본 연극인데 보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안 일어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관계자한테 제가 포스터 붙여드리겠다 말을 했더니 비웃으면서 내일 아침에 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보통 그렇게 가면 안 돌아온대요. 제정신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안 온대요. 그것도 아침 9시까지 오라 그랬거든요. 그 시간에 절대로 안 온다는 거죠. 근데 갔어요. 가서 포스터 붙이기 시작했고 매일 연극을 2번씩 보고 그게 한 2달 좀 보니까 다 외웠죠. 하루 2번씩 매일 봤으니까요. 대사를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주인공이었던 박상아 씨가 슈퍼탤런트 대회를 나가셨어요. 대상을 받았어요. 본인은 하는 우리 전두환 형님의 그 박상아 씨. 며느리. 그 박상아 씨. 그래서 다음날 안 나오셨어요. 갑자기. 근데 슈퍼모델에서. 대상이 딱 되고 나니까 뭐 인터뷰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까먹은 거나 봐요. 그럴 수도 뭐 있겠죠.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게 인기가 있었던 연극이거든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연극이었고요. 박상아 씨를 그 전날 TV에서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막 통로까지, 입석까지 다 차버린 상황에서. 대타로 시작했구나. 그렇죠. 그때 대표님이 대사 외우지라고 하셔서 대사는 외우죠. 연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연기라고. 대사는 외웠는데 저는 연극을 학교 때고 언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정 안 되면 자기가 불을 끄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고. 잠깐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정 안에 불을 끄면 굉장히 쪽팔리긴 하겠다. 하지만 정 안 되면 불 끄지 뭐. 그냥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무대에 올라간 게 첫 무대였고요. 그렇게 데뷔했던 그 공연으로 1년을 공연을 했어요. 그 당시 아니 박상아가 아니잖아. 이거 없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약간 헷갈려 하다가요. 이게 원래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그게 근데 그 공연이 워낙에 더블이 하는 공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박상아 씨 말고도 또 한 사람이 김정란 씨, 지금 김정란 씨, 플라트 김정란 씨였는데 그분은 그날 지방에 촬영이 있는 날이었고 그러니까 박상아 씨가 해야 되는 날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저게 김정란일까 박상아일까 계속 헷갈려하면서 보신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소셜 테이너는 다 박상아 씨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서 시작돼 여기까지 온 거네요. 연기는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연기를 안 했으면 말이죠. 연기를 안 했으면 사실은 자기가 가진 자산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대한민국에서 여배우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현장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거기서 나온 파괴력이 좀 대단한다고. 제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면요 안 지켜요. 뉴스도 안 돼요 전혀. 근데 요새 김어준 씨가 혹시 뭐 슈퍼모델 대회 가서 대상 받을 일은 없을까? 그러면 뉴스에 나죠. 거꾸로. 그러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와서 사실은 항상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성으로 그리고 그런가요? 호소력 있게 네. 얘기하면서 파괴력이 엄청나게 생겼고 좀 권력을 가졌어요 지금. 근데 이 권력을 보통 가지면 겁이 나거든요 보통은. 너무 큰 권력을 순식간에 가지면 웬만한 사람 아니면 겁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물론 여기 쫙 갈립니다. 대부분은 겁나고 소수는 즐기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은 실감은 잘 못하겠고요. 거짓말. 신문에 맨날 나오는데 자기 이름이 배우 때 언제 맨날 나왔어? 신문을 안 봐요. 신문을 안 보고 인터넷에 막 포탈도 안 봐요. 안 보고 정말 보는 거 오로지 트위터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도 넘쳐나는데. 그렇죠. 팔로워가 느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기분이 좋죠. 팔로워가 느니까 그거랑 공격받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흔히 말로만 듣던 뭐 안티들이 몰려오는. 예, 이 저기 달걀 모양의 그 팔로워들이 갑자기 막 달걀 대거 모양. 자기 사진 올리지 않는. 뭐 안 하시죠? 트위터 안 해가지고. 예. 달걀 모양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프로필이나 이런 걸 전혀 올리지 공개하지 않고 않는? 기본 프로필이 기본이 달걀 모양이야. 달걀이에요. 예. 원래? 예. 거기에 이제 자기 사진을 왜 올리는 달걀이죠, 거거든요. 그게? 예? 그렇게 생겼어요, 달걀처럼. 참 이런 거 설명하려니까 깜깜하네, 진짜. 트위터를 안 하니까? 예. 달걀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거 모여들고, 뭐, 또 저도 가끔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한마디씩 저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고, 솔직히 가장 크게 실감을 한 게 이번이에요. 그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잘리면서 무슨 규정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트위터에는 한마디 올렸어요.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닌데, 점점점. 근데 무섭게 보였으면 이렇게 안 되죠. 예. 사실은 이제 김효진 씨보다도 김효진 씨 부부 되시는 분이 PD연합회 행사 나와가지고 이거 한 거 거기서 비롯된 거 아닌가? 사실은 그 사회가 바로 이 사람. 모르시죠? 이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예. 근데 뭘 물어봤냐면은 MBC 사장이 더 바본 것 같으냐, KBS 사장이 더 바본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KBS PD는 두 사람이 지금 진검승부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MBC PD는 우리 사장님이 더 바보예요. 그게 해가지고 여기 열받아가지고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됐죠, 뭔가가. 그렇죠. 그분이 근데 남편분이에요. 김효진 씨의 남편분이 MBC에서 드라마 PD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왔다가 딱 걸려버린 거죠. 경위서 2번 썼죠. 네. 뭐라고 써요? 경위서 거기다가 사장님을 바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런 걸 써야 되나? 아니 근데 정말 아주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번에 MBC에서 만들어진 규정 같은 게 그 전반부는 그 사원들이 밖에 나가서 개인적인 자리든 어떤 식으로 트위터든 뭐 다른 인터뷰든 간에 회사의 명예에 누가 될 만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원들에 대한 입막음을 하는 규정이었고 뒷부분은 거기에 출연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에 대한 입막음이죠.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대표 주자가 남편하고 제가 됐어요. 우리 부부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남편이 자존심 상해했어요. 그러니까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렇지만 저는 계속 사장님의 사회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그건 뭐야?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 저는 MBC를 절대 관둘 수 없고요. 네. 사장님께 충성하면서 계속 생명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건 뭐 저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쫓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그만두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남편분은 원래 이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뭐랄까요? 약간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보수적인 편이에요. 경상도 분인데 그러면은- 정치적 세계관을 이렇게 딱 맞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또 남편이 머리숱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뭐라 그러지? 스킨헤드라고. 빡빡이입니다. 빡빡이. 네. 아, 참 남의 얘기는 참 쉽게 하는데. 완전 조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완전 빡빡이. 네. 네. 그래서 본인이 한 얘기인데 우리 집에는 빨갱이랑 뉴라이트가 같이 산다고. 자기의 머리를 보고 뉴라이트. 네오라이트. 그 뉴라고 안 하고 네오라이트라고. 네오라이트. 새로운 반짝반짝한 라이트와 저보고 이제 요즘에는 농담처럼 빨갱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네. 부부 생활은 더 자세히 궁금하지는 않고요. 잘 알아서 사시겠죠. 네. 근데 이 최초의 홍익대학교 모든 사태가 시작된 발원지. 어쩌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여러 의미에서 기록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 김효진이 등장할 것 같은데. 여기 왜 간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길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꼭지가 확 돌았던 그 어떤 사건의 단면이라든지 뭐 혹은 뭐 무슨 발언이라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쌓여온 건데 네. 전 가을이고요. 네. 가을부터 시작됐던 게 청소노동자분들 투쟁이 서울대학병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트위터를 보다 보면 그게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이 돼요.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 들리고 사진이 바로 올라오니까 이게 가슴이 정말 볼 때마다 쿵쿵 뛰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정말 훨씬 어린 사람들한테 막 근데 제가 보면 묵직거리고 그런 이랬던 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혹은 뭐 가슴 좀 아파도 누군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그리고 가능한 외면하려고 하는 게 보통 정서란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학생운동을 했다고 해서 학생운동한 사람 많아요. 다 달려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왜 꼭 가야 됐던 거죠, 그게? 1번 어차피 지금 들어온 드라마도 없고. 아주 실때는 실때였었어요. 그때가 영화 한 편하고 그 연극 한 편을 막 끝낸 때였고요. 그 두 편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게 그게 하나가 엄마를 부탁해라는 연극이고 하나가 아이들이라는 영화인데 둘 다 이제 엄마의 마음에 관한 영화고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에 공기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늘 그냥 너무 당연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엄마라고 표현이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감수성이 좀 말랑말랑해져 있었을 때였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좀 툭 하면 눈물이 나고 굉장히 감정적일 때였는데, 홍대 같은 경우는 사실, 글쎄요. 자기가 나온 학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그때 매니지먼트사를 딱 그만뒀을 때고요. 7년간. 관리소를 했다는. 이게, 왜냐면, 관리소월. 이게 연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마음이 나더라도 이 그렇죠. 생각을 딱 하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왜냐면 혼자가 아니라 회사에도 피해를 예, 끼치니까. 끼치기도 하고 저쪽에서 시비 걸기 시작하면, 뭔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얽혀 있을 때. 근데 회사에 그게.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든가. 그렇죠. 이게 한 7년 정도 있었던 굉장히 오래 기간 일했던 회사랑 그때 딱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실은 그 데뷔하고 나서 거의 처음 프리가 된 그 혼자가 됐던 때고 일단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상태였었고 지금은 기획사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아직까지 못했죠. 더 더 이상 앞으로 힘들어요. 혼자 쭉 가야 돼요, 이제. 네? 그럼 1번은 스케줄 비어서, 2번은 관리소월, 3번은 심신이 흥분 상태.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세 가지가 떨어졌어요. 맞아 떨어졌군요. 근데 그때 오전에 누군가 한 분이
찾아갔었다는 얘기를 올렸었어요, 트윗에. 저도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후원금을 입금하고 거기에 따른 소식들을 계속 리트윗하고 하고 있었지만 간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참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게 한 분이 야구르트랑 이 빵 들고 잠깐 찾아갔더니 엄마들이 손잡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한 시민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고 그때쯤 이제 올라온 게 쌀하고 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쌀하고 김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막 보내기 시작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시작했을 때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홍대 총학생회장이 그분들 집회하는 걸 직접 나서서 막는 사진 한 장이 이제 올라왔죠. 부사대 역할을 학생들이 하는. 네. 학생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 의미를 스스로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어머님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등록금을 더 내야 됩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경우가 다 사실은 마음이 아팠었어요. 어머님들 경우도 그렇지만 그 학생들을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각하에게 배운 거라고. 이미 국가조차 기업이 됐기 때문에 대학 정도야 뭐. 당연히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각하가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그렇죠. 최근에 놀라운 소식 들었다면서요? 노르웨이의 이 학살범. 그 사람이 우리 각하를 존경하고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걸 빅엿이라고 하죠. 땡큐. 아닌데 사실은 우리 노르웨이에서 큰 엿이 날라고. 제가 이제 생긴 걸로 봐서는 우리 김호준 총수보다 한 2살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여진 누님이십니다. 깜짝 놀래. 누님. 어머나. 저 이분이 깃발 들 때마다 제가 부안노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MBC 그 사건도 이분이 깃발 드니까 결국 이제 나도 출연 거부하겠다. 뭐 나가는 것도 없지만 그랬고 그 당시 제가 돈을 쐈어요. 몇십만 원. 그때. 어디다가 쐈어요? 홍대? 홍대 저기. 홍대. 그때 그 일이. 자, 여기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배우가 노동자 분쟁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발언하고 그리고 분쟁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고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김현진 씨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획사가 생기고 스케줄이 생기고 흥분이 가라앉고 하면 또 바빠질 테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논스톱이 됐어요. 논스톱이. 거의 계속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각하의 공덕이죠. 너무나 많은 사건을 사방에 터뜨려 주시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또 첫 번째는 그거였고 왜 갔느냐 이해됐어요 이제. 흥분 상태.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러고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빚지고 있던 마음을 어느 정도 털었거든요. 빚진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털었으면 두 번째는 안 갈 수도 있잖아. 왜 계속 연속으로 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아주 개인적인 거에서 사실은 비롯되는데 반값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게 홍대보다. 뭐야? 뭐 다 관심이 있었다. 연기에 관심이. 김현진 씨는 말이죠. 지금 사방팔방에서 너무 띄워주기 때문에 가끔씩 눌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연기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잘 됐어요. 나쁘지 않았지만. 그런데. 아무튼. 근데 사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한 거예요. 등록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도 좀 오래됐어요. 한 2, 3년 동안 대학생들하고 같이 인도나 이런 데 다녀오는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했었어요. 그것도 한 달, 2달 이렇게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았었어요. 거기랑 그러니까 열린 아카데미라 그래서 대학생들 직접 만나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요거 비슷한 이런 토크쇼 같은 것도 하고 있었고, 근데 등록금 문제가 진짜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요. 그랬을 때 그 홍대 일을 하면 보면서 연관이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왜 이렇게 지약가림 하느라고 저렇게 급급할까?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자기 것만 볼 수밖에 없을까?
거기에 이제 등록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같이. 예. 그 홍익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뭐 적립금이 그 참여연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적립금이 이미 뭐 8천억, 그러니까 등록금 유보금이 등록금으로 받아서 남겨서 쌓아놓은 돈이 8천억인데 학생들한테는 그 어머님들 돈 그거 몇백 원 올려주면 너네 등록금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그 비싼 등록금을 내느라고 정말 허리가 휘고 장학금 받느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자기 외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참여연대 쪽에서 릴레이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으로 사실 나와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나간 거죠. 별로 뭐 저는 못해요 이렇게 그때도 아직 한가하고 그냥 스케줄이 비어있었고 사실은 근데 우리 김효진 씨 그 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내용들 굉장히 쾌활합니다. 우리 반값 등록금 안 되면 우리 반만 내자 이 운동 아니에요. 네, 그랬었죠. 그거가 어느 날 그냥 트위터를 하다 보면 그런 이렇게 발칙한 생각들이 할 때 그냥 바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였었어요. 어딘가 가다가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 안에도 발칙한 생각이 계속 나는데. 근데 그죠? 그런 거를 트위터라는 도구가 있으면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말로 하는데. 근데 그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죠. 사람들한테 빨리 퍼져요. 그러니까 제가 딴 걸 한 게 없어요. 트위터 한 거밖에 없어요, 사실. 트위터 한 거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파급력을 갖게 된 거고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맨날 반값 등록금 투쟁은 저희 때부터 했었거든요. 맨날 삭발해요. 맨날 접고하고. 이런 거 말고 제가 두 분께서 그럼 그때 투쟁에 그때 삭발한 것이 아직도 나지 않는 절대로 삭발은 할지언정 삭발 투쟁을 할 사람은 아니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그 상상을 한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반만 내는 거야 그냥. 그러고는 시침을 떼는 거지. 우리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냐고. 그렇게 들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일들은 항상 지치거든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리고 결정권을 상대가 지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지쳐요 언제나. 지치게 안 하게 만드는 사실 방식인 거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버티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그게 호응을 얻었었고 뭐 반값 등록금 투쟁에 가게 됐고 한진 같은 경우는 간단히 그것도 그냥 김진숙 지도가 트위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둘이 베프예요. 트윗상에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은 멘션을 주고받는.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 사람아. 아니 달걀을 모르면서. 베프는 딴 데서도 쓰잖아. 그런가? 아우 자존심 상해. 최근엔 제가 사실 어떤 기자분이 트윗을 안 하신다 그러면 인터뷰도 안 해요. 왜냐면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지난한 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신기해서 왜 한진에 무슨 상관이 있어서 가냐 그러면 그거밖에 명확하게 말할 게 없어요. 그분하고 친구예요. 트윗상에서.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멘션을 주고받고 이러다 보니 뭐 그분이 아는 사람이 된 거고 보러 가게 된 거고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엔 이제 김효진 씨가 왜 이렇게 사실은 사회적 권력을 획득했어요. 이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 그럴 권력을 가질 만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호소력 있는 연설. 희망버스에서 내린 직후였나요? 아까 네. 영상에 나온 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니에요. 특별히 준비할 머리가 되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자기 감정 가는 대로 한 건데, 그죠? 네. 그게 이제 사람 심금을 울리는 면이 있어요, 보면. 네.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연극을 한 것이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그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이제 호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감성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흥분 상태에서 뛰어가는 거고 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고요. 제가 거기를 그날 가게 된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트위터에서 올라온 건데 그 용역이 거기 앞에 있던 용역 친구가 완전 무장을 한 채 원래
법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용역이. 경찰하고 똑같이 그 방패로 빈손에 그 나이드시 노동자분들 이렇게 내리치는 이 사진이 한 장이 탁 찍혔어요. 그걸 보고 살짝 돌았죠. 돌았죠. 그래서 사실은 희망버스보다 제가 먼저 갔어요. 촬영을 마치자마자 KTX 타고 갔죠, 저는. 먼저 갔는데 보니까 앞에 이제 용역들이 쫙 깔려 있는데 실제로 가서 딱 봤는데 얘들 보니까 19, 20인 거예요, 얼굴이. 그냥 애기 얼굴이 하얀. 포동포동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온 거죠. 네. 네. 그러고는 저 나타나니까 웅성웅성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 아니야? 이렇게. 웅성웅성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굉장히 거기에 이미 잔뼈가 네. 굵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아까 그 소설 저 때릴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네! 이렇게 대답했던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욕하고 막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말들 하고 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날 희망버스 1차 했던 가셨던 분들 대부분 다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던 이유가 솔직히 중간쯤에 그 용역 아이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거 놓고 다 도망갔어요. 어느 순간 소화기를 확 뿌리더니 딱 소화기가 착 거치니까 사라졌어요, 애들이. 김현준 씨의 그 연설에 감동 강화된 그거는 아니고 애들이 겁이 난 거죠, 이제. 이제 그제서야 약간, 이게 지금 뭔가 내가 그냥 한 5만원 일당 받자고 와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섬뜩한데, 이런 놈들이, 이건 나중에는 진짜 채소 농장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각하를 막 존경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이름을 외워야 되겠네요. 예. 그 노르웨이. 그 친구, 내 이름을 좀 알아볼게. 이름이 어려워.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 비크. 예. 이름이 좀 더럽네. 예. 외워서 못 안 외워질 것 같고. 어쨌든 뭐 각하께서 한번 날아가서 만나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정치 세계도 좀 통할 것 같고 그런데. 아니, 그 섬에서 단둘이 만나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요? 총은 누구 손에 쥐어줍니까?